사실 제목이 너무 거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도처럼 큰 나라에 수많은 인도 기업을 45분에 걸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선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타타라는 상당히 인도에서도 대표적인 국민 기업이지만 또 어찌 보면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재벌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떻게 그 신뢰 경영의 대명사처럼 자리할 수 있었는가, 그러한 좀 스토리 위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전 트럭 군산의 공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업에 종사하고 있고, 제 월급 받고 주간에 하는 일이 이거고, 가끔 저녁 때 하는 일이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지금 봉직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혹시 방문하실 계획이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할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 공장도 한번 보시고 새만금도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신차 출시를 했을 때 저희 공장에서의 전경인데 저희 그 임원들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차 발표를 하면서 군산에서 서울까지 대형 덤프 트럭을 몰고 그 출발하기 바로 월요일 날인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덤프 트럭을 25.5톤짜리를 몰고 서울까지 오니까 재미가 있었는지 가끔 언론에도 소개되고 그랬던 재미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인도 분들도 계시고 인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분주한 금요일 날에 이렇게 참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인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여기서 실례지만 인도 분들 빼고 인도에 가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아주 훌륭한 기업인데 보통 그렇게 제가 질문하면은 1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데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의 수도가 바로 델리고요. 타타 그룹을 포함한 마힌드라도 이제 뭄바이. 되게 이제 뭄바이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커머셜 헤드쿼터다. 실제 비즈니스는 뭄바이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이드라바드, 소위 IT 캐피탈. 그다음에 콜카타, 첸나이, 현대자동차가 아주 자리를 잡음으로써 굉장히 유명해진 첸나이. 도시가 많습니다만 주요 도시가 이랬죠. 그다음에 인도는 얼마나 크냐 이렇게 또 질문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참고로 중국이 남한의 한 100배, 인도가 한 15배. 인구가 많다고 그러는데 곧 2020년 되면은 드디어 이제 중국보다도 다산국이 된다. 그래서 2050년에는 16억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예상치 하면은 2030년 정도 되면은 세계 2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아침에 제가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를 잠깐 하면서 왜 인도를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길래 인도를 빼고서 글로벌화를 지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 간단한 대답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의외로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거를 제가 가끔 느낍니다. 아까 우리 람 사장님 이미 잘 말씀하셨지만 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 37세, 그리고 인도가 27세, 한 25세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대단히 젊은 나라죠. 이런 걸 보면은 저도 이게 나이가 참 먹어가는구나 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뜨는 시장이다. 사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도 중요한 시장이지만 젊기 때문에 이건 뜨는 시장이다. 사실 요즘 뭐 한국은 이미 그 단계에 들어간 지 오래지만 중년 남자들 특히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우리 젊은이들 아들 딸들이 돈을 쓰는 세대고 뭐 여기 부회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별로 제 스스로의 돈 쓰는 액수 따져보니까 토탈 인컴의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놈 대학 교육까지 시키고 뭐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 대개 한국의 중년 남자의 푸념이 아니고 그게 사실 현실인데요. 그럼 돈을 누가 쓰냐? 대개 20대가 쓰죠. 그래서 이 시장을 놓치면은 정말 엄청난 소비 시장이 놓치게 된다. 뭐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인도하고 이렇게 임금 차이는 많지만 중국도 이미 그러고 있지만 사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통계에 나오지 않는 상당히 도전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많대 인재 특히 이렇게 새롭게 진출하는 입장에서는 이 통계의 허와시를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중국에서 제가 그 전에 직장에서 중국 사장을 할 때 그 중국 임금을 이렇게 비교하면 뭐 한국의 10분의 1, 뭐 15분의 1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 제대로 하고 윤리의식이 머릿속에 잡혀가지고 저 낮에 일하고 밤에는 또 물건 빼내지 않고 그런 신뢰를 할 수 있는 이 퍼스널리티를 가진 직원을 뽑으려고 그러면은 2000년, 2003년 시절 얘기인데 벌떡 그때 10만 불 이상을 사실은 지불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보다 제가 사장인데도 월급을 더 많이 주고서 한 사람을 채용한 적이 있어요. 참 개인적으로 자존심도 좀 약간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결절하면서 아니 도대체 사장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될 명분이 도대체 뭔가 근데 꼭 참고 제가 사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평균 통계치에 나오지 않는 정말 그런 투자라는 개념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신흥시장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좀 스킵하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지금 좀 짧고 이건 그냥 자료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제가 바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되게 한국 분들이 인도 잘 모르시면은 인도는 싸다. 가난하다. 저는 그게 가장 그 큰 이 잘못된 생각이다. 겉보기는 분명히 그래요. 근데 여기 통계로도 나와 있지만 이 서울 강남 사무실보다 뭄바이 사무실이 훨씬 더 비쌉니다. 임대료가.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뭐 비즈니스를 하겠다, 뭐 싸다고 그런다,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순진하게 접근하다가는 사무실 임대료도 안 나온다. 잠시 후에 우리 뭐 실제로 인도에서 6년 이상 실제 경영하신 우리 신 부사장님 말씀 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건 긴 말씀 대체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인도에서의 겉과 안이 다르게 보여주는 이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뭐 인도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또 그 신흥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실패를 최소화하는가. 그건 마치 많은 기업들이 한 10년 전쯤에 중국을 바라보는 그 허와실 아마 비슷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전망하는 건 이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그 우리 한국 기업들 전망이죠. 더 좋아질 것이다. 인도의 시장은 정말 어트랙티브하다. 아마 그래서 뭐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과 관심을 나타내시겠죠. 제가 그 동아일보 기자가 아침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파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많이 한국과 인도에 그런 게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대답은 아니요. 그러니까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문에서는 세파 때문에 뭐 이렇게 잘 되리라고 전망하는데 세파를 하기 전에 그 인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세파라는 거는 이만큼 두툼한 책일 뿐이지 관세 몇 퍼센트 내려간다고 해서 갑자기 인도에 가가지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나 또는 한국에 와서 성공 비즈니스를 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세파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충분히 그 사회에 대해서 또는 문화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컨슈머의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세파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뭐 우리 신 부사장님 말씀은 있을 거니까 제가 인도에서의 뭐 성공 투자 비결 이건 제가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다양한 사회라는 거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제 코멘트는 정말 한국이 배워야 된다. 우리가 아직도 그 이제 서서히 뭐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도 드디어 생겨나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게 저항감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로벌화라는 거는 몸 사이즈로는 글로벌화고 몇 개 제품으로는 글로벌화가 될지 몰라도 아직도 우리 마인드는 굉장히 좀 모노토닉하다. 원디멘셔널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앞으로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를 얘기하는 거지만 참 인도 그 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소수 종교를 가진 사람이 뭐 수상을 하질 않나. 뭐 앞으로 우리나라는 뭐 여권이 워낙 신장이 돼서 곧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이미 대통령은 여성이질 않나. 그리고 참 또 소니아 간데는 엄격히 외국인 아닌가요? 이탈리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타타그룹의 회장 중에 하나도 그 프랑스에서 태어나신 분인 거예요. 양자도 계시고. 그러면 이거 참 우리 눈으로 보면 딱 혼란이죠. 문자 그대로 헷갈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거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이게 진실이냐, 정답이 뭐냐. 그래서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당신이 아는 만큼 보는 거고 아는 만큼 성공할 것이다. 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만 좀 제가 감히 그렇게 많은 한국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뢰라는 말을 꺼내기 앞서서 신뢰와 혁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혹시 신뢰와 혁신은 1. 밀접한 관계가 2. 상호 관계가 없다. 3. 모르겠다. 혹시 1번 그러세요? 역시 이 내공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의외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가 그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비디오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아니요. 그 전후로 가서 저기 위에 비디오라고 써 있는데 누르면 하이퍼링크가. 그럼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말로 하겠습니다. 이 양반 이게 뭐 재미난 비디오인데 유감이네요. 여기서는 I had to meet my love. 이 노인네가 아직도 이 겐지스 강이 옵니다. 강 건너에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려고 가야 되는데 별로 돈이 없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이 옆에 자전거에다가 깡통을 붙여가지고 소위 수륙 양용 이 비클을 만든 거죠. 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그 비디오인데요. 또 하나 다른 비디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복 부사장님 보셨나 모르겠네요. 인도의 세탁기가 시골에 가면은 이제 LG가 다 팔으셔가지고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떤 그 소녀가 이렇게 집 앞에서 자전거에다가
뒤에다 드럼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돌리면 되잖아요. 물 넣고서. 세탁기가 그거 아닙니까? LG 세탁기 다른가요? 그냥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운동하면서, 네, 엑서사이즈 하면서 뒤에다가 드럼통 하나 달아가지고 빨래를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 인도의 혁신, 요즘 월스트리트에서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정도의 시티뱅크 이 정도의 CEO들이나 CFO들이 모였다 그러면은 인도의 low cost innovation, 인도 말로 주가드라고 그러나요? 이거 모르면은 요즘 한말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돈과 시간만 주면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돈과 시간 주면은 세상에 못 만들 게 없고 제공 못할 서비스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제한된 재화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사라는 게 의외로 인도의 이 이노베이션 스피릿이다. 이걸 배워야 된다. 저는 이제 그걸 조금 오늘 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이게 정말 웃기는 제품인 건가? 아니면 이러한 저가의 제품이 곳곳에 스며드는 그 기본 이 스피릿, 이노베이티브한 어프로치는 우리가 참 배울 점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 이건 뭐 비즈니스 위기에 나온 건데요. 뭐 이 용어 하나만 오늘 염두에 두고 하셔도 좀 주변 사람들한테 대화할 때 주가도 혹시 합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여기를 안 와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돋보일 겁니다. Low cost Indian 또는 간디안 innovation이죠. 간디식 엔지니어링, 간디안 엔지니어링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럼 한국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아마 실적을 보면 의외로 한국이 점점 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뭐 한 6이 됐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게 90년대입니다. 90년대 한국 사람들이 이 감을 빨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고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의외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예를 들어서 LG, 뭐 삼성, 현대자동차 사실 성공한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대기업 아니면은 부사장님 그렇게 말씀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저는 급합니다. 근데 이 급한 성격 가지고 인도에 가지고 짜 맞추려고 하면 실패하기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건 뭐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불과 그냥 딱 얘기하면 될 만한 회사만 우리가 자꾸 듣게 되는 게 우려가 되고요. 중소기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변이 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런 다양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끌어당기고 또 거꾸로 인도도 한국에 와서 활발한 비즈니스 할까 이제 그런 게 제가 이제 그 인도 상공회장으로서 이렇게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사실은 마련된 거죠. 뭐 타타데오 성형차는 제가 뭐 잘 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장국현 우리 ICCK 사무총장이 코멘트했지만 마인드라가 가만히 보니까 아하 한국의 쌍용 자동차가 이 헐값에 나왔는데 더군다나 중국 오너십 때문에 아주 그 엄청난 우리 한국 기준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그 레이버 디스피트가 있었고 그 결심에 따른 데는 뭐 타타의 그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가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성공이 한 게 아니고
성공을 하려는 그런 과정이 있다.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타타그룹이 한 140년 됐습니다. 이 1930년도 미국 포천 500대 기업 수명이 한 65년 됐다고 합니다. 이게 2000년 가면 40년으로 줄어버리죠. 여러분 금융위기 때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리만 브라더스 여기서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후에 많은 회사들 빠지고 나면 지금 다시 통계를 내면은 제가 단언컨대 이게 한 30 몇 년으로 줄었을 겁니다. 즉 통계적으로 과거에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근거라면은 정말 기업인들은 겁나는 거죠. 여기 오너들 계시죠. 이게 정말 겁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수명이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요즘 뭐 9988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기업은 점점 나이가 줄어가지고 한국 상장 기업이 뭐 몇 해 전에 통계하면 한 17살 돼요. 17세 되면은 이제 문 닫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기업을 시작을 하려고 해서. 그것도 이제 난 나이도 좀 먹고 그랬으니까 은퇴해야 되겠다. 미국식으로 한 1억 불 받고 팔고 어디 가서 저 골프나 치고 편안하게 이런 게 스토리가 아니고 문을 닫아야 되면은 골프는 그만두고 추운 겨울에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상장 기업이 30년이고 이 코스닥에 올라간 게 한 17년 됩니다. 제가 그걸 빠뜨려요. 그럼 도대체 이 우리나라 기업이 뭐 제일 오래된 게 이제 두산 뭐 한 100년 넘어가는데요. 인도의 그 타타라는 회사는 도대체 뭘 했길래 140년을 유지해 온 거냐. 그래서 그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관에서 제가 뭐 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타타그룹의 신뢰 경영. 그래서 랜덤하우스에서 나왔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뭐 보시면 이게 다 정리가 된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겠습니다. 사실 타타에서 뭐 크다 뭐 많이 한다 이건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크고 많습니다. 한 100여 개. 근데 그럼 크면은 오래 가는 거냐? 사업군이 문어발식으로 많으면 오래 가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것보다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보장을 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스틸 컴퍼니, 뭐 자동차, 컨설턴시 뭐 해서 없는 게 없죠. 커피도 나옵니다. 혹시 아셨나요? 타타 커피? 그래 다음엔 타타 커피를 좀 준비를 하시죠. 이게 좀 오늘 준비한 커피는 별로 맛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제가 다음 주에 뭄바이 가는데 이 타지말 팰리스 호텔에서 회의를 합니다. 1902년에 설립된 그런데 지금 보통 방이 한 500불 합니다. 가실 때는 조금 충분히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있는지 보시고 가십니다. 근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쪽보다도 뭐 최초 나오는데요. 1912년에 8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일제시대인가요? 네. 1915년에 무료 의료 서비스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1917년에 아동교육시설을 시작을 했고 1920년에 유급휴가와 근로자 복지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8시간 근무제를 몇 년에 시행을 했나요? 주말을 뭐 쉬게 하고. 참 어떻게 인도에 겉에 드러나는 인도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럼 타타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건가? 나도 돈 많이 벌면은 뭐 못할 거 없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소위 서스테이너빌리티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이 그룹의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룹의 퍼스널리티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모아보면 엇비슷합니다. 되게 웹사이트 찾아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정직과 성실, 상호이해, 최고의 품질, 협력, 사회적 인치. 그런데 타타가 특히 다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좀 많다.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참고로 몇 년 전에 타타그룹에서 재규화 랜드로버도 인수해가지고 그야말로 영국의 크라운 주얼이라고 얘기하던 영국 여왕이 공식 의전 차량이 재규화 아닙니까? 그걸 삽입했으니까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타나노 한국 돈으로 250만에서 300만 원짜리. 이게 이제 아까 주가드의 하나의 표본이죠. 그래서 이 신뢰와 혁신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람도 이제 도대체 당신은 뭐를 추구하고 삽니까? 이럴 때 미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브랜드도 있죠. 이제는 기업 브랜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브랜드가 따라다니죠. 당신은 뭐를 위해서 삶을 삽니까? 당신은 뭘로 알려지기를 원합니까?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이건 회사에 공식적으로 우리의 브랜드는 이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타타데오 CEO로 일을 하면서 바로 이게 가장 우리 타타를 잘 나타내는 약속은 약속이다. 이 라탄 타타 그룹 회장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2008년 델리 모터쇼에서 이제 론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라탄 타타 이제 그 회장께서 2003년에 제네바 모터쇼에 갔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이분은 그룹 회장이기도 하고 몇 개 계열사의 회장도 같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타타 자동차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재벌도 또 왜 자동차에 관심이 많죠. 근데 성공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면 타타 자동차 향후 어떤 차를 출시를 생각하십니까?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 인도 가시면 왜 그 오토바이 투사이클러 투휠 사이클에 일가족이 이렇게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본 이 기록은 5명.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엄마같이 생긴 분이 뒤에 타고 보통 2명 정도 애가 중간에 끼고 근데 제가 앞에 탄 애를 한번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건 겁나죠. 그것도 이 깜깜한 저녁 때. 그래서 제가 참 이건 여담인데요. 그 탤런트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제 책에 쓴 건 아닙니다. 제 책은 신정아 같은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프 더 레코드면은 김혜자 씨가 탤런트 김혜자 씨가 한동안 인생에 좀 뭐라 그럽니까 좌절이라고 그러나요? 유명한 사람도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누가 이제 인도를 추천했답니다. 인도 가서 한 달을 이렇게 그 호텔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허름한 유시와 씨라는 사람이 추천한 이런 그 허름한 데 가가지고 한 달을 있다가 보니까 사람이 생글생글해서 여러분들 김혜전 씨 그 뒤로 문제 쓰다는 얘기 못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5명의 가족을 몰고 가는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에서 저는 정말 인생에 생동감을 느껴요. 저는 감히 혹시 여러분 사시다가 스트레스가 지나치고 인생이 뭐냐 이렇게 환멸을 느끼거나 좌절할 때 괜히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이러지 마시고 인도에 가서 허름한 가서 더도 말고 한 일주일만 있으면 정말 생을
얼마나 우리가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좀 개인적인 소감도 있는데, 하여튼 타타 회장이 야, 이 안 되겠다. 이렇게 위험한 일가족이 두 바퀴 위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바퀴를 달린 제대로 된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이제 기자한테 했죠. 제가 제 그 꿈입니다. 그랬더니 뭐 기자라는 직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에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우리 타타 회장은 사실 그 대답까지는 준비를 안 했던 상황입니다. 개념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게 대답을 안 하려다가 결국 할 수 없이 대답한 게 무심코 나온 게 10만 루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그게 한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250에서 300만 원. 그 다음날 파이낸셜 타임즈에 대문짝 말하게 타타 자동차 250만 원짜리 차 출시 결정. 그래서 우리 그 회장님께서 그 신문을 먹어버리고 싶은데 뭐 툴레이시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Why not?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일종의 총수의 오기겠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게 혁신이죠. 아까 그 주가드 어프로치입니다. 뭐 처음에는 뭐 릭샤에다가 뭐 모터 하나 달고 뭐 이런 어프로치에다가 안 되겠다. 이건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군산 공장에 요 2대 와 있습니다. 혹시 그 관심 있으면 무료 승차 환영입니다. 근데 공장을 아까 제가 그 지도 보여드렸죠? 웨스트 방갈이라는데 싱구르주에다가 3억 5천만 불을 들여서 다 만들었어요, 공장을. 근데 보시다시피 지역 주민들, 일부 주민들이 여기입니다, 여기.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땅이 막 수백 명 평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값 많이 달라, 뭐 정치인들 해가지고. 왜 그러면 타타는 굳이 여기다가 공장을 만들었냐? 이게 낙후된 지역이라서. 공장이 들었으면 삶이 윤택해지고 이런 사회 책임, 이런 기업 이 정신을 우리 타타 회장은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했는데 예기치 않았던 소요 사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2,500km 떨어진 사난데 공장을 다 뜯어가지고요. 추락 한 3,000대에다가 여러분 공장 혹시 뭐 해체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집 해체해 본 분 계세요? 집 해체해가지고 혹시 이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삿짐 싸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 현실 아닌가요? 근데 공장을,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뜯어가지고 2,500 길이나 좋습니까? 인도 길 안 좋잖아요. 뱅글뱅글 돌아서 그 정교한 기계들을 이리 이사를 갑니다. 이거 어지간한 기업인들 같으면 이거 할까요? 이걸 뭐 하려고 하죠? 이거 두들겨 봐야 적자나는 거 뻔하진 거 아닌가요? 그럼 라탄 타타 회장은 돈이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때 제기와 랜드로버 인수했죠. 이거 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회사 레이팅이 떨어졌었습니다. 은행에서 타타그룹에 문제가 있다. 이거 잘못하면은 소위 유동성에 말릴 수 있다.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히스토리가 된 거 보면은 결국은 이런 집요함, 즉 신뢰, 내가 비록 신문 기자한테 무심코 한 말이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그 얘기가 2008년 이 고난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라탄 타타 회장이 출시하는 그 엑스포에서 한 말이죠. 약속은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 뒤에는 이런 혁신적인 로코스트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프로덕트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혁신과 신뢰는 이게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밀접한 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트러스트를 중요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뭐 트러스트풀하냐, 뭐 감히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기업의 DNA는 기본적으로 신뢰다. 뭐 트럭을 샀는데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싸움을 많이 했어요. 당신이 잘못 써서 우리가 뭐 잘했는데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거론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이익은 많이 남지 않습니다. 또 어뷰즈하는 고객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트러스트를 악수합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2008년 뭄바이 테러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요 타지마할 호텔이 불타고 있는데요. 이거 레노베이션 다 해가지고 또 돈 많이 들여서 작년에 리오픈했습니다. 170명이 죽었고, 뭐 비디오가 안 되니까요. 여기 사장 타지마할 호텔, 보통 호텔 사장은 그 호텔에서 살죠. 부인하고 애들이 죽었어요. 그 와중에 뭐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호텔 스태프들은 뒷구멍을 다 파악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은 도망갈 뒷구멍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손님들은 잘 몰라요. 근데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사장을 비롯해서 다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태 종료 후에 우리 이제 라탄 그룹 회장이 도대체 내가 그룹 회장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 총알이 난무하고 가족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안 뜨고 우리 타타그룹의 타지마할 호텔 스태프들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을 위한 그 신뢰죠. 고객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리를 뜨냐 뭐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약간 좀 예상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예상 못했던 대답이죠. 그러면 또 이 회장께서는 어떻게 그걸 화답을 했느냐. 가족과 자녀들의 평생 의료보험은 못하냐. 가족과 자녀들에게 평생 급료를 지불했는데 뭐 이런 예입니다. 제가 한번 그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국내 CEO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만일에 당신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몇 년치 급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한 3년에서 5년 나오더라고요. LG처럼 규모가 큰 데는 한 5년 나오고요. 조금 작은 규모는 한 3년 나오고. 부사장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아보고 우리 아주 그룹의 부회장님도 오셨는데 부회장님 몇 년 정도 주는 게 맞습니까? 저희는 뭐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희 사례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우에 근무할 때 그 폴란드에 근무했던 직원이 죽었어요. 그 근무 중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도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결국은 아이들이 장가갈 때까지 그 가족의 생활 그러니까 남편 월급을 주고 애들이 대학 교육 마칠 때까지 그걸 해준다.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디시전을 내리신 것 같은데 저희 타타그룹은 보통 직원들 60세 정년인데 당신이 30세였으면 30년 월급 20살이면 40년 월급 다 주고 더 놀라운 거는 자녀들은 평생 교육을 책임을 지겠다. 근데 인도에서만이 아니고 세계 어디서든. 근데 여러분들 스위스에 애들 보내보세요. 그 김정일 정도 돼야 이게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미국 사립대학 보내보세요. 어지간한 월급쟁이 소위 속된 말로 가랭이 찢어지죠. 그러면 인도에 학교를 보내는 거 이렇게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전 세계 anywhere. 그러니 40만 우리 타타그룹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이러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만하구나. 뭐 이런 이제 신뢰를 형성하는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자, 두 장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4대 JRD 회장이 아주 이렇게 재미난 정말 좋은 말. What comes from people should go back to people many times over. 아주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람들한테서 받은 것은 몇 배로 불려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저도 여기 뭐 프라핀 내려고 무지하게 저도 이 프레셔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게 해요. 정말 프레셔 많이 줘요. 그럼 두어서 뭐하냐? 내나 사회로 돌려주라. 참 좀 이렇게 좀 뿌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커뮤니티에 서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뭐 사회적으로 물의도 많이 기르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우리는 기부를 마지못해 하죠. 재벌들 많이 신문에 나오지만 깜빵에 가는 대신에 뭐 8천억을 기부를 하겠다, 뭐 몇천억을 하겠다. 되게 그렇게 되는 게 참 저는 좀 약간 우리가 한 발짝 더 앞서야 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그런 그 혼의 경영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서없지만 타타그룹을 이그샘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